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우연찮게 전주 지역 에코시티 더샵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에코시티 더샵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모두의 청약 카페에서 어느 분이 회원분 중에 한 분이 청약을 하신다고 해서 수도권에 그렇게 크게 바쁘지도 않아서 그분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제가 뭐 전주 지역에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잘 몰라서 전주 지역 부동산 카페랑 그리고 이제 단톡방에 에코시티 4차 단톡방에 들어가서 눈팅만 하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제 단톡방에도 답변이 달면서 많은 분들이 그 청약에 대해서 조금 애매하거나 확신이 안 서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모집 공고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느 타입의 청약을 넣을 것인지 자신의 청약 상황에서 당첨 가능성이 어느 타입이 가장 높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은 좋은 거 찾는 게 아니라 당첨 가능성이 높은 것만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거는 다 알아요. 84A가 좋다는 거. 하지만 당첨이 어렵죠. 그러면 뭐 5구 요 에코시티 4차에는 없지만 5구 타입, 뭐 71 타입, 101 타입, 96 타입, 뭐 B 타입 다른 쪽으로 해서 우회를 해서 일단 그 아파트에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비과세 받고 본인이 원하는 84A에 5구에 들어갔으면 추가금이 필요할 거고요. 뭐 101 타입이면 대출을 줄여서 갈 수 있겠죠. 근데 애초부터 당첨이 안 되면 만약에 프리미엄이 2억 붙었다면 당첨이 안 되면 2억을 모두 주고 84A를 사야 됩니다. 근데 5구 타입이라도 당첨이 되면 84A가 2억 붙었을 때 5구 타입은 1억이라도 붙겠죠. 그러면 차액인 1억만 더 주면 갈 수 있으니까 저는 어떻게든 당첨이 되는 방향으로만 설명합니다. 그래서 왜 이게 좋은데 이걸 추천 안 하냐가 아니라 당첨 가능성으로만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모집 공고물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모집 공고문 나오고 뭐 가격이 바뀐 게 있어서 재공고를 한 것 같아요. 시스템 에어컨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변경이 됐네요. 그 다음에 요즘은 모집 공고문이 단지 주요 정보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정보를 맨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당첨은 전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해당 지역 거주자가 1년 이상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비규제 지역. 그래서 비규제 지역은 내가 재당첨 제한에 걸려 있더라도 청약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비규제 지역으로 전국적으로 다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은 크게 영향이 없다. 크게 의미가 없다. 다만 이제 공공 분양 청약을 할 때는 재당첨 제한이 걸린 사람은 못하니까 비규제 지역이라도 공공 분양은 재당첨 제한이 걸려 있는 사람 청약을 못합니다. 민영은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 10년이 걸려 있으면 10년 동안 공공 분양은 청약을 못한다. 그리고 민영은 상관없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전매 제한 1년. 그러니까 계약하고 1년 후에는 분양권을 매도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높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손에 쥐는 돈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등기 치고 여기는 비규제 지역이니까 2년만 보유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세 한 바퀴 돌리면 2년이죠. 그래서 전세 한 바퀴 돌리고 매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주 의무 기간이 없으니까 당연히 또 전세를 줄 수 있겠죠. 뭐 거주 의무 기간이 있더라도 3년 유예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입주하시면 되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뭐 분상제니까 뭐 대체적으로 저렴하겠죠. 그 다음에 특별 공급에서
소득 자산 요건이 있는 거는 신혼부부 생애 최초. 그 다음에 세대주 요건은 노부부 분양. 그래서 노부부 분양 청약하시는 분은 세대주여야 됩니다. 세대주 아니신 분이 노부부 분양 특공은 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1순위 예치금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치금을 보통 84 하시는 분 200에 맞춰 놓는 경향이 있는데 200에 맞춰 놓으신 분은 101 타입, 124 타입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84 타입만 넣어야 되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 공급은 예비자 선정을 추첨으로 합니다. 추첨. 그 다음에 일반 공급의 경우는 잠시만요. 세팅을 URL을 드리는데 잠시만요. 제가 URL을 다시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단톡방에 아직 입장을 못 하신 분이 계셔서 URL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단톡방에 그리고 일반 공급의 경우 가점제가 있는 경우는 지역을 우선 공급하여 가점 순으로 예비자를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추첨제. 그러니까 84 초과 101, 124 같은 경우는 예비도 추첨으로 뽑아요. 요거 예비를 어떻게 뽑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당첨자 선정 방식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예비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 당첨자 선정 방식과 예비자 선정 방식을 참고로 해서 본인의 청약 자격에 맞게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은 청약 자격에 대해서만 쭉 짚어볼게요. 일정은 내일이죠. 내일 월요일에 특별 공급이 있습니다. 특별 공급은 뭐 지역 상관없이 뭐 1순위도 마찬가지지만 지역 상관없이 청약을 하니까요. 전주에 계신 분들도 청약하시고 전주 외 전북에 계신 분들도 특별 공급은 다 넣으세요. 당첨될 가능성도 있고 예비 순번 앞번호도 받을 수 있으니까 자격이 되시고 원하는 아파트면 청약을 하세요. 청약을 하셔야지 당첨도 되고 예비자 선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공급은 화요일에 있을 거고요. 뭐 분명히 1순위에서 마감이 될 테니까 2순위는 크게 의미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6월 12일 화요일 밤 12시에 이제 조회하면 조회가 될 거고요. 커트라인이 12시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당첨되신 분은 6월 12일 아침 8시에 문자가 갈 거예요. 예비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1억에서 10억 사이니까 인지세가 15만 원 들어요. 그래서 당첨되시면 계약하실 때 인지세 납부 증명서를 15만 원짜리를 하나 끊어 가셔야 돼요. 특별 공급도 일반 공급도 모두 전매제한 1년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대수 나와 있죠. 또 세대수는 나중에 세분화된 걸 같이 보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 계약금, 인도금 1차, 2차, 6차, 잔금. 계약금은 대출 받으셔도 됩니다. 보통 뭐 신용 대출 받으실 거고요.
대출 받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 대출은 같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수시로 갚을 수 있어요. 대신 대출을 안 받으면 마이너스 통장 안 쓰면 이자가 안 나가는데 신용 대출은 1년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신용 대출을 실행하면 그 금액만큼 바로 통장에 꽂혀요. 꽂히는 만큼 이제 계속 이자가 나가게 되죠. 그래서 내가 안 쓰면 이자가 안 나가게끔 하려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시면 돼요. 근데 개설하지 않으면 내 마이너스 한도를 모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기가 애매해요. 4천만 원이 필요한데 내 마이너스 통장이 2천만 원인지 3천만 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시간이 되시면 주거래은행 가셔가지고 뭐 인터넷으로도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하세요. 그 다음에 보험 가입하신 분은 보험 약관 대출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대출이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계약을 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무주택자인데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퇴직금 중간정산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받았던 거는 퇴직금 중간정산 하셔가지고 갚으시면 돼요. 그리고 27년 1월 입주 예정인데요. 그럼 27년 1월까지 전세를 한 바퀴든 두 바퀴든 더 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출 이자가 중도금 이자가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세를 가거나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전세 자금 대출을 풀로 땡기세요. 풀로 땡기셔가지고 중도금을 갚으세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은 무조건 실행하세요. 내가 자금 여유가 돼도 무조건 실행을 하세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은 중도 상환해도 수수료가 없어요. 그래서 뭐 내 중도금이 100만 원씩 갚든 200만 원씩 갚든 갚으면 갚을수록 이자는 줄어드니까 중도금 대출 받으신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중도금 대출 이자가 비싸니까 제일 먼저 갚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대신 중도금 대출을 다 갚으면 중도금 대출이 취소가 돼요. 그래서 갚더라도 5만 원 정도는 남겨놓고 갚으세요. 그래야지 대출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은 무조건 받으시고 만약에 전매를 하신다고 하고 내가 자금이 있더라도 중도금 대출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전매를 할 때 그 분양권 사시는 분이 중도금 대출이 안 돼 있으면 그분이 이제 잔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잔압할 형편이 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 있으면 전매할 때 중도금 대출을 승계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중도금 대출은 실행하세요. 그다음에 쭉 이제 자 이제 여기 새롭게 나온 게 이제 공급 기준 요 특별 공급에 이 칸이 새로 생긴 건데요. 이게 생긴 이유는 부부가 특별 공급 중복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에코시티 4차를 부부가 동시에 청약하는 거죠.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 당첨된 경우 접수일자가 빠른 당첨권은 유효,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권은 무효. 그러니까 먼저 넣은 사람이 깨 당첨이 되고 뒤에 당첨된 거는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자 신특 3자녀예요. 3자녀는 84만 넣을 수 있죠. 거의 당첨이에요. 근데 신특 3자녀면 또 다자녀도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84보다 101이나 124를 원한다. 그럴 경우에는 다자녀로 101이나 124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84를 신특 3자녀로 넣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먼저 넣은 사람 다자녀가 당첨이 안 됐을 때만 84A가 당첨이 되겠죠. 그렇다고 다자녀의 신특 3자녀인데 다자녀로만 2개 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
혹시 몰라서 다자녀에서 다 떨어지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신특 세 자녀이신 분은 84A 타입을 보험으로 하나 넣어놓고 101이든 124든 큰 평수 원하시면 거기에 다자녀를 먼저 청약하셔라. 그 다음에 그 신특 세 자녀는 84A를 넣으셔라. 그러면 최소한 84A는 당첨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예치금. 제가 추천하는 예치금은 항상 요 400만 원이에요. 400만.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500만 원도 큰 부리는 안 되는데 대체적으로 청약 통장에 돈 넣는 것들을 아까워하세요. 근데 절대 아까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당첨되면 이 청약 통장에 있는 돈으로 계약금을 쓰실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아파트 5개 계약금은 5천만 원이잖아요. 솔직히 청약 통장에 5천만 원 넣어놓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아무리 내가 넣어도 계약금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뭐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뭐 1,500, 뭐 광역시에 계신 분 1,000 이렇게 해서 모든 면적에 청약할 수 있는 돈을 청약 통장에 넣어 놓으세요. 왜냐면 내가 84를 원한다고 해도 84 당첨이 어렵다면 내가 84를 원한다고 해도 84 당첨이 어렵다면 잠시만요. 제가 뭐 스피커를 껐는데 잠시만요. 제가 뭐 스피커를 껐는데 아이 소리 어떠세요? 정신이 없고 집중이 안 되고 소리 어떠세요? 정신이 없고 집중이 안 되고 지금은 목소리가 울리나요? 지금은 목소리가 울리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볼륨이 좀 커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좀 미진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특별 공급 하나씩 이제 볼게요. 여러분들 항상 아셔야 되는 게 하나씩 이제 볼게요. 여러분들 항상 아셔야 되는 게 여기 당첨자 선정 순서를 보셔야 합니다. 일단 다자녀 특별 공급은 올해부터 2자녀까지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2자녀 최고점은 대충 보면 75점이에요. 그래서 커트라인이 다자녀의 경우 75점에 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냐면 이분들이 신특을 하나 쓰고 다자녀를 하나 쓸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신특 하나에 75점인 경우는 이제 다자녀도 하나를 넣는 거를 추천하는 경향이 있고, 왜냐면 신특 2개 넣었다가 경쟁률이 아주 높으면 완전히 다 떨어지고, 근데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자녀는 수도권도 그렇지만 경쟁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이제 2자녀가 돼서 셀 수도 있겠지만 75점 이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75점 이하가 많아요. 스피커 소리는, 마이크 소리는 다음에 제가 이 방송 끝나면 세팅을 다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팅한 지가 좀 돼가지고. 그리고 다전혀 특별 공급은 무주택 기간 계산하실 때 만 19세 이상부터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이 무주택 기간이 10년 이상일 거예요. 그리고 세대 구성 5점은 거의 뭐 받기 힘드실 거고, 그래서 이 미성년 자녀 수, 그리고 해당 시도 거주 기간은 전주만 보는 거 아니에요. 전북에 거주하신 기간을 총 합산해서 10년 이상이면 15점입니다. 간혹 이제 전주 거주 기간만 계산하시는 분이 계신데, 전주만 하는 게 아니고 전북 특별자치도에 거주하신 기간, 연속으로 거주한 거예요. 현재까지 거주한 기간 10년 이상이면 15점입니다. 이 점수 계산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있습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예요. 이 7년 이내이기 때문에 혼인기간 7년이 넘으신 분은 이제 신특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냐면 생초 아니면 다자녀로밖에 갈 수 없어요. 그리고 1자녀, 무자녀 이분들도 신특에 오면 안 돼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공급 세대수랑 신혼부부 수, 자녀 수를 뭐 어느 정도 될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대수 대비 거의 2자녀에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특에 청약자 수가 꽤 되는 이유는 생초를 못 가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생초는 현재 재직 중이거나 1년 이내 소득이 있어야 되고 5년 동안 또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못 맞추시는 분은 어쩔 수 없이 또 신혼부부 특공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자녀로 청약을 하시고 청약자 수가 많다. 그렇다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자녀, 무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생초를 못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혼부부 쓰신 분이 있다. 그래서 숫자로는 좀 꽤 되는 숫자가 있을 수 있더라도 2자녀이신 분은 생초로 가지 마시고 요 안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끝내시고 다자녀 점수가 75점 이상이시면 다자녀도 고민해 보셔라. 그리고 무자녀는 2순위이기 때문에 당첨 거의 안 돼요. 뭐 해당 지역 거주자가 우선으로 당첨되고 기타 지역이 있겠지만 해당 지역에서 뭐 당첨자가 끝날 거니까 기타 지역 거주자한테는 기회가 안 오겠죠. 그리고 소득 기준은 2명이라도 3인 기준으로, 최소 인원인 3인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요. 아까 단톡방에 질문이 하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외벌이인데 140% 초과하거나 맞벌이인데 160% 초과하시는 분은 여기 부동산 전세금은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등기 쳐서 갖고 있는 부동산이 3억 3천 이하이면 추첨제는 넣을 수 있습니다. 또 추첨제는 뭐 자녀수 상관없이 랜덤이고요. 이 추첨제는 그 생초에 있는 추첨제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첨제가 생초에도 있고 그 다음에 신특에도 30% 자녀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에 우선 공급, 일반 공급 안 되는데 자녀만 되시는 분들은 순수하게 추첨제니까 양쪽 중에 어느 쪽이 청약자가 적을까를 고민하면 되겠죠.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노부모 특별
공급입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예요. 직계 존속은 3년 이상 부양했을 때. 요거는 일반 공급하고 동일하게 가점순입니다. 가점순. 여기 가점제 점수표 있죠. 일반 공급 점수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가점이 같을 때는 과거에는 가점이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였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이 당첨이 돼요.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 배우자 점수 3점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가입 기간이 만약에 14점인데 배우자 점수 3점 하면 17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가점이 똑같을 수가 있기 때문에 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이번에 넣었어요. 근데 이제 가입 기간이 무조건 거의 다를 거예요. 그래서 추첨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긴 순서대로 가점이 같으면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이 당첨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분이 계시면 청약 통장에 돈은 안 넣더라도 통장을 만들어 놓으세요. 무조건 10만 원짜리 통장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우리 자녀가 나중에 뭐 가점제 넣었을 때 한 20년, 30년짜리 통장이 되겠죠. 그러면 통장 가입 기간이 20년, 30년이 되기 때문에 동점이었을 때 무조건 우리 자녀들이 당첨이 됩니다. 그래서 전주 2개월 거주자도 생초 청약 가능한가요? 청약은 가능한데요. 당첨은 안 되고 예비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주 1년 미만이신 분들도 생초 자격이 되시면 무조건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부모 특별 공급에서는 부모님이 60세 이상인 경우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유주택자로 됩니다. 다른 뭐 일반 공급이나 특별 공급에서는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지만 노부모 부양에서만큼은 부모님이 60세가 넘어서 가지고 있더라도 유주택자로 인정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에요. 요 생초에 1인 미혼 생초는 에코시티 4차에는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단독 세대 신청자는 전용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한데 에코시티 4차는 8사가 제일 작은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1인 가구는 생초를 하실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생초보다는 1인 생초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생초 숫자가 좀 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5구 타입이면 1인 생초분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생초가 좀 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84가 제일 작은 타입이기 때문에 1인 생초는 안 되고요. 신특과 다르게 생초는 무조건 소득, 지역 추첨이에요. 자녀 수는 없어요. 다만 신생아가 있으신 분들은 신생아 우선 공급, 신생아 일반 공급을 해요. 하지만 이 신생아 우선 공급, 신생아 일반 공급할 때도 신생아가 있냐 없냐만 따지지 신생아가 몇 명이냐, 자녀가 몇 명이냐는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신생아가 한 명 있다. 그럼 여기 와야겠죠. 근데 신생아가 2명이에요. 아니면 신생아 1명에 미성년 자녀가 1명 또 있어요. 근데 굳이 여기 오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 신생아 1명이든 신생아 2명이든 똑같이 놓고 추첨을 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생아 우선 공급에서 자녀 수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2명 이상은 신특, 1명 이하는 생초 이렇게 하시면 되고 5단계는 추첨 공급 뭐 1인 가구는 없으니까요. 생략하시면 되고 5단계는 추첨 공급 이렇게 되겠죠. 소득 산정은 총 급여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소득 산정은 주택 청약 Q&A 요거 제가 잠깐 요거 모집 공급문 보고 나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일반 공급입니다. 84는 추첨제가 가점제가 40%, 추첨제 60%. 바로 초과는 60%예요.
그런데 가점제는 이렇게 되고 추첨제는 지역하고 추첨하는데요. 수도권과 다르게 무주택자 우선이 없어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무주택자 우선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주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 우선 공급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1주택자든 2주택자든 무주택자든 동일한 조건으로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추첨이니까 통장을 많이 집어넣는 사람이 당첨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배우자분이 통장이 없으시면 꼭 만드세요. 그리고 1주택자가 되셨어도 이번에 당첨되셨어도 계약하시고 통장을 새로 또 만드세요. 만드시고 뭐 전주에 계속 살고 계시다가 또 다른 곳에 분양하면 현재 아파트보다 좋거나 프리미엄이 붙는다 싶으면 또 청약하시면 되잖아요. 비규제 지역에서는 청약에 대해서 크게 이제 규제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통장 가지고 계시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하시면서 자산을 조금이라도 늘어갔으면 합니다. 요건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배우자가 여기 있죠. 3점. 그러니까 배우자 통장이 2년 넘었다. 그러면 3점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반 공급 하실 때는 84형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모두 가점제 청약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과거 2년 내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만 바로 추첨제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청약하실 때 과거 2년 내 가점제로 당첨된 이력이 있습니까? 해가지고 yes, no가 있을 거예요. yes 하시면 가점제 못하니까 당연히 추첨제로 넘어가시고요. 아니요 하시면 가점제 입력란이 나올 거예요. 타 거주자 특공 당첨될 가능성은 있어요. 왜 당첨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조금만 순서대로 갈게요. 그리고 질문 시간은 별도로 또 드릴 테니까 어떤 질문 하실지만 잘 생각하고 계셨으면 합니다. 쭉 내려가고 옵션 잠깐 가볼까요? 사실 저는 옵션은 뭐 발코니 확장은 무조건 해야겠죠. 근데 이제 발코니 확장 안 하면 건설사에서 전화 옵니다. 왜냐면 다른 집 다 하는데 그 집만 안 하면 공사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공사 인부가 그렇게 스마트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집이 발코니 확장인지 아닌지 매번 확인하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발코니 확장을 안 한다고 만약에 하시면 건설사에서 하세요라고 전화가 올 거예요. 그 다음에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는 잔금 치르고 하루 이틀 정도 여유만 있으시면 웬만하면 싸게 하시고요. 근데 이제 잔금 치르고 바로 입주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하루 정도 불편할 수 있어요. 뭐 보양제 하고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뭐 지금 공급 가격 대비해서는 200에서 이거 같은 경우는 150? 요거면 2, 300 정도는 세이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고민하시고 공사의 품질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요 포스코가 한다고 해서 포스코 인부가 이거 하지 않아요. 포스코 공사 인력도 요즘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고요. 그리고 뭐 턴키 방식으로 공사를 외주 주지 포스코 정직원들이 와가지고 다 공사하는 건 아니고 관리만 포스코 정직원들이 하겠죠. 그리고 내 돈 주고 공사를 해야지 AS 받기가 편해요. 여러분 자동차 사실 때 그 영업사원이 해주는 썬팅이랑
내가 영업사원한테 돈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썬팅하는 거랑 AS가 어느 게 더 잘 돼요. 그리고 내 돈 주고 썬팅을 하면 내가 가서 하면 되는데 영업사원 통해서 했으면 또 AS 받을 때도 또 영업사원 통해야 되고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트인 가전. 벌써 모델이 나왔잖아요. 모델명이 나왔는데 27년 1월 입주인데 27년 1월에 어떤 더 좋은 기술이 탑재된 냉장고며 전기 오븐이며 인덕션이나 나올까요? 그리고 그 가전제품 사실 때는 뭐 삼성전자로 쭉 맞추시면 뭐 사고 하면 또 할인율이 높아져요. 그리고 상품도 주고 뭐 혹시나 27년 1월에 전국에 어느 지점이 백화점 오픈한다. 그럼 할인 엄청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여러 가지 사시게 되는 경우에는 그냥 입주하실 때 시간 많잖아요. 입주하실 때 내 마음에 드는 거. 요즘 냉장고장 공사도 그렇고 다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고민하시고 분양가에 요 옵션비는 여러분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옵션비까지 다 포함해서 분양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세 이사 갈 때 가전제품 이거 다 쳐가지고 전세금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가는 필수 옵션이 발코니하고 분양가 요 두 개까지만 분양가로 지시고 나머지는 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다 넣어놓고 분양가 비싸다? 요건 저는 좀 동의하기가 힘들고요. 안 하면 되잖아요. 집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 갖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옵션은 분양가에 포함시키지 마시고요. 본인이 여유 되면 하는 거지. 전세 이사 갈 때랑 다른 거 하나도 없으니까 요거 뭐 600, 700, 뭐 40 이런 거 다 합치면 한 2천 되겠네요. 아무튼 요거는 뭐 나중에 입주하실 때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방 가구도 일가 번쩍하네요. 저는 슬라이딩도 주문도 옵션으로 하지 마시고 입주하실 때 하세요. 입주하실 때 하시면 디자인도 여러 가지 뭐 3년동도 있고 폴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옵션은 그 말 그대로 옵션이에요. 꼭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정도 하면 모집 공고문은 거의 다 본 것 같고요. 첫 번째 질문 먼저 볼게요. 타 거주자도 특공 추천제 당첨될 확률이 있나요? 볼게요. 에코시티 당첨될 확률이 있나요? 볼게요. 에코시티 전북 거 한번 볼게요. 전북 거 한번 보면 서신 더샵 비발디. 자, 서신 더샵 비발디. 타 지역 거주자가 어떻게 당첨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59A 볼게요. 59A에 기간 추천 물량이 7세대예요. 근데 추천된 사람은 4명이 청약했어요. 예비 당첨된 사람 4, 3이 청약했고요. 그러면 7명 중에 4명은 당첨이죠. 그러면 요 남은 3개 있죠. 남은 3개를 이 4명 중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다자녀, 신특, 생초, 노부모 여기 낙첨자 있죠. 낙첨자랑 요 4명이랑 합쳐서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3명이 당첨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완주에 계신 분이
청약을 하셨으면 여기 기타 지역에 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신혼부부에서는 당첨이 안 돼요. 생애 최초에서도 안 될 거고, 신혼부부에서는 됐겠네요. 한 명 빼고. 생애 최초에서는 안 됐겠죠. 하지만 요 기간 추천에서 7개 중에 4명 당첨되고 남은 3개를 요 밑에 여기서 낙첨되신 분 합쳐서 뽑기 때문에 당첨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3명을 당첨시키고 난 다음에 예비를 1, 2, 3, 4를 주는데 이때도 전주, 완주 지역을 보지 않고 앞번호를 줘요. 그러니까 전주에 거주하지 않아도 당첨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비 당첨. 그리고 통상적으로 특공하고 일반 가점제 부적격자 수는 10에서 15% 정도 봐요. 그러면 35명의 10%면 3.5세대, 4세대 정도 되겠죠. 그러면 예비 4번까지는 또 당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84 가볼까요? 84A 55명 기관에 55명이죠. 55명인데 49명이 청약을 했어요. 추천자. 그럼 6명이 남죠. 그럼 6명을 여기 57명과 여기서 낙첨된 사람을 합쳐서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주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전북에 거주하는데 특공 자격이 된다. 그래서 이번에 에코시 사찰 때 요 기타 지역에 좀 청약자가 많아야 됩니다. 반대로 이제 전주 거주자도 마찬가지예요. 완주시에서 청약을 해요. 근데 난 특공 자격이 돼. 그러면 당첨은 안 되더라도 아니면 뭐 기간 추천 남은 물량이 당첨될 수 있으니까 완주 지역에 청약하는 물건이 있다. 그럼 청약하시면 되는 거예요. 특공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 지역, 전북 내에 타 지역이라도 네, 특공 자격만 된다. 특공 자격이 되고 원하는 아파트이거나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 것 같은 아파트는 일단 청약을 넣고 본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타 지역 특공자가 당첨이 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타 지역 특공자가 당첨이 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단지. 그다음에 단지를 보시면 요 위쪽이 북쪽이잖아요. 그러면 남서향, 남동향, 남동, 남서인데 여기만 북동이죠. 북동에 여기 조그마한 창은 남동이 될 거고 5번이 뭐예요? 5번이 842. 그 다음에 4번이 141. 아닌데? 141인가? 141이네요. 두 개. 4번이 141. 아닌데? 141이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84A하고 B하고 고민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그런데 이게 20배 차이 나잖아요. 84A하고 B하고 그러면 여기에 20명하고 여기 1명 하면 경쟁률이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20배까지 차이 나는 경우는 청약자 수가 20배 차이 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 84B가 경쟁률이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타워형이라고 해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B 가시는 분이 계신다면 어쩔 수 없고요. 그 다음에 110, 141, 161은 다 버리시면 돼요. 다 버리시면 되고. 왜냐면 잘 안 되니까요. 이번에 자격만 되시면 부부 두 분 다 특별공급 넣으셔도 되고 두 분 다 일반 공급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총 4개 들어가겠죠. 자녀가 19세 이상이면 또 넣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분석한 것들을 하나씩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분석한 기초 자료 먼저 볼게요.
현재 전주시 인구입니다. 64만 명, 세대수 30만 명. 여기 보이죠? 전주시청 홈페이지 자료니까요. 24년 3월 기준 64만 명, 세대수 30만. 그리고 세대당 인구수는 2.1명. 여기 2.16명이에요. 그 다음에 신혼부부 1.2만 쌍. 이거는 여기 신혼부부 수 1.2만 쌍. 초혼이 10,000쌍. 그 다음에 재혼이 2,500쌍. 그래서 총 12,000쌍 정도 돼요. 신혼부부 4인 이상 20% 내외예요. 그러면 여기 12,000원에 20% 하면 얼마예요? 2,400쌍. 2,400쌍 정도가 4인 이상이에요. 2,400쌍. 그 중에 한 45%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계산기 하나 꺼낼게요. 계산기 하나 꺼낼게요. 400 곱하기 무주택자가 1,200쌍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죠. 신생아 1자녀가 4,500, 신생아 2자녀가 1,500, 요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죠. 신생아 1자녀가 4,500, 신생아 2자녀가 그 다음에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작년 7월에 했고 현재 6월이잖아요. 그럼 거의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커트라인이 C는 뭐 딱히 볼 필요 없고요. 62, 64점 평균으로 보면 64점 정도 되잖아요. 근데 1년이 지나면 무주택 기간 2점, 통장 점수 1점 해서 3점 오르죠. 그리고 올해부터 배우자 점수 3점이 올라요. 그러면 최소 6점이 올라요. 이 커트라인 대비 6점이. 그러면 컷으로 보면 6점 더하면 68점이겠죠. 요거는 70점, 70점 못 올라가고 그럼 69점. 그러면 근데 이제 커트라인 보고 청약을 하면 거의 실패해요. 왜냐면 똑같은 커트라인이 안 나오니까요. 그리고 좀 안전적으로 청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이 평균을 보고 하시면 다 69점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예상에는 분명히 넘어갈 거다. 69점. 배우자 점수 3점까지 해서. 그래서 아까 가점이 동점일 때 어떤 순으로 된다고 했어요. 통장 가입 기간이 오래된 신분이 당첨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 점수 3점 더해가지고 69점 되시는 분은 어쩌면 이번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배우자 점수 더하지 않아도 69점이신 분은 당첨될 일반 공급에서 당첨이 되거나 예비 앞번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특별 공급을 생초를 안 넣는 게 좋다. 왜 생초를 안 넣는 게 좋냐면 생초에서 랜덤으로 추첨을 해요. 그래서 당첨이 되면 좋은데 행여나 당첨이 되지 않고 예비로 된다고 쳤을 때 특공의 예비는 랜덤으로 뽑잖아요. 앞번호가 아닌 뒷번호에 당첨이 되잖아요. 예비번호 뒷번호를 받아요. 그러면 일반 공급 예비에서는 예비번호를 받지는 못해요. 왜냐? 특별공급 예비를 받은 사람은 일반 공급 예비를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커트라인에 유력한 가점자분들한테는 저는 특공을 넣지 말라고 해요. 만약에 특공이 뭐 100% 당첨이 된다, 뭐 다자는 85점이다 이러면 넣으라고 하죠. 대신 일반 공급 안 넣어도 되겠지만, 그런데 특별 공급이 당첨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가점은 높다. 그러면 저는 특공을 생략하고 일반 공급만 넣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69점으로 통장 가입 기간이 뭐 20년 됐다, 25년 됐다. 그래서 통장 앞번호다.
가입 기간이 길다. 가점이 동점일 때 길다 생각하시면 예비로도 앞번호 받으실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특공 생략하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공급 볼게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10대 1, 생애 최초 14대 1. 그 다음에 신혼부부 4대 1, 생초 6대 1. 신혼부부 3대 1, 생애 최초 4대 1. 이 왜 보냐면 아까 전에 특별공급 설명드릴 때 신특도 자녀고 생초도 자녀라고 했잖아요. 그럼 자녀는 둘 다 추첨이잖아요. 결국 당첨 가능성은 뭐예요? 경쟁률이죠. 보시면 신특이 생초보다 경쟁률이 낮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신특도 자녀에 해당되고 생초도 자녀에 해당되면 신특으로 가셔라 한 이유가 여기 신특이 전반적으로 낮아서 낮기 때문에 생초보다는 생초보다는 신특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보다는 신투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나옵니다. 이제 세대수. 자, 이제 나옵니다. 이제 세대수. 이제 분양 세대수를 세분화해 볼게요. 먼저 전체적으로 보시면 다자녀, 신특, 생초, 노부모, 기간 추천. 기간 추천은 볼 필요가 없겠죠. 이미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일반 공급. 그 다음에 이제 다자녀. 다자녀는 점수제죠. 추첨이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75점이 되시. 다른 특공이 있을 때, 다른 특공이 없으면 다자녀 무조건 써야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특공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다자녀를 쓰겠지만 다자녀 특공 외에도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최소 70점은 넘으시는 분만 다자녀 썼으면 해요. 왜냐면 다자녀는 컨 밑으로는 아예 기회가 없잖아요. 신특이나 생초는 뭐 자녀에서는 무조건 추천으로 기회가 있지만 다자녀는 점수가 안 되면 아예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다자녀만 된다고 했을 때는 가급적이면 101을 쓰셔라. 다자녀 점수가 낮다 치면 101을 쓰셔라. 왜냐면 101이 타워형이잖아요. 얘네들은 판상형이고 판상형이 좋다는 거는 길 가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 못 써? 못 쓰면 좋아? 하면 다 A 한마디. A 얘기하고 판상형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A는 무조건 몰린다. 그리고 84A 30개지만 또 몰린다. 왜? 예치금의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84 이상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치금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되는데 300만 원 이상 안 맞춰놓은 사람들은 200만 원 맞춰놓은 사람은 102, 124 쓰고 싶어도 못 써요. 결국은 84A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84A에 장점이 또 있죠. 디딤돌 대출 등 정부 대출이 돼요. 그래서 84A 판상형은 항상 메리트가 여러 가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84A에 많이 몰릴 거다. 그 다음에 124, 그 다음에 102 이렇게 몰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노부모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할 거예요. 노부모. 경쟁률은 84A, 124, 101. 뭐 84B, 110, 141, 161은 아예 뭐 저는 고려를 안 합니다. 왜냐면 변수가 너무 많아요.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몰리면 꽝이에요. 그래서 난 진짜 당첨 안 될 것 같아. 에이, 모르겠다. 그러면 84B 쓰세요, 진짜. 얻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특하고 생애 최초 볼게요. 그 다음에 신혼부부 수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3자녀가 통계적으로 몇 분인지 아세요? 센테이지적으로 우리 민영 신용 특공이 이제 7년 이내 신혼부부잖아요. 민영 신용 특공이 이제 7년 이내 신혼부부잖아요. 무기 이만큼 있습니다.
평균 자녀 수는 0.94명이에요. 작아요. 근데 문제는 당첨되는 사람은 3명, 2명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찾았었는데 3명, 2명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수 퍼센테이지가 위에서부터 여기 보시면 이 5년 차까지인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6년 차, 7년 차 해도 1.1%예요. 3명 이상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국은 뭐냐면 신특 3자녀는 84 나오면 무조건 당첨.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국은 뭐냐면 신특 3자녀는 무조건 당첨되는데 여기 가겠죠. 9명. 그리고 신특 3자녀는 거의 대부분 또 신생아가 있어요. 신생아가 없이 2살 미만이 없이 세 자녀다. 그럼 우선 35%에 걸리겠죠. 그래서 결국은 신우, 신일, 우선, 일반 요거는 신특 세 자녀가 가지고 가고 남은 걸로 2자녀 추첨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여기는 신생아 있는 사람들 1자녀 2자녀가 뭐 갈 수도 있겠죠. 뭐 제 방송 안 보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1자녀 2자녀 합쳐서 추첨 신생아 있으신 분. 그 다음에 여기는 자녀가 있건 없건 아무 상관없이 랜덤 추첨. 여기다. 요거는 자녀 수 상관없이 랜덤 추첨.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생아 2명의 우선이다. 그러면 여기서 경쟁하고 여기서 경쟁하고 여기 경쟁하고 여기 경쟁하고 5번 경쟁하잖아요. 기회가 5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2자녀이신 분들은 되도록 여기 신혼부부 가시고 그 다음에 자녀가 1명 이하다. 그러면 여기 생애 최초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 여건이 5년 소득세 납부 이력이 있어서 그게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이 또 신혼부부 가겠죠. 그 다음에 일반 공급 볼게요. 일반 공급 842B 이렇게 쭉 있으면 가점제 40%라고 했죠. 그래서 69점 미만은 이 가점제 50개, 3개 볼 필요가 없어요. 왜? 가점제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그럼 이제 추첨제 남은 거예요. 이 추첨제 남은 거 중에서 이제 경쟁률이 추첨제는 랜덤이니까 경쟁률이 곧 당첨 가능성이랑 되겠죠. 결국 또 842가 제일 작아요. 물량은 작고 정부 대출되고 판상형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죠. 84가 또 예치금이 200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또 84 갑니다. 또 84만 갑니다. 그래서 84는 몰린다. 그 다음에 일반에서는 101하고 124 어느 게 많이 몰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도 124에 몰릴 거다. 그래서 경쟁률은 84A 제일 높고 124가 그 다음 101이 제일 낮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시겠죠? 서산 비발디 샵도 커트라인 5구는 보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번에 뭐 다 84로 올 테니까 84시 7개 되니까 70점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주도 가점 높은 사람이 정체되어 있다. 지금 에코시티 한양 수자인에 9,000명 몰렸고 여기 35,000명이죠. 이번에 뭐 한 5만 명, 6만 명 모이겠네. 통장 개수를 볼까요? 보시면 이거 예금 기준이에요.
예금 기준으로 15년 이상 통장이에요. 8호 이하 404개. 근데 지금은 대부분 종합통장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예금 통장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01, 102 이하 1,500개, 135 이하 1,200개, 모든 면적 500만 원 이상 넣은 사람이 2,000명 있는 거죠. 전주에. 예, 전주에 예금 통장 5,000개 중에 이렇게 있고, 부금은 무조건 84 이하. 이거 합치면 되고. 그러니까 102 이하 넣으실 수 있는 분은 84도 넣을 수 있고 102도 넣을 수 있는 거고요. 135 이하 넣으실 수 있는 분은 이것도 넣을 수 있고 이것도 넣을 수 있고 이것도 넣을 수 있고 선택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 들으신 분 중에 앞으로도 전주에서 청약하실 분들은 500만 원 넣어 놓으세요. 그냥 500만 원 넣어 놓고 다음에 분양 나올 때 당첨 가능성이 어떤 게 높을까. 그리고 청약은 평생 살 집 구하는 거 아니에요. 전주 부동산 카페나 단톡방을 보면 제 생각에 뭐 평생 살 집을 구하는 것처럼 해요. 아니에요. 집은 청약으로 얻은 집을 딱 비과세 기간 동안만 살거나 보유한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아파트는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를 팔아서 매매로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매하시면 차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분양가 대비. 그 차익 합쳐가지고 내가 원하는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 내가 원하는 아파트는 매매로, 청약하는 아파트는 시세 차익 많고 입지 좋은 거. 직장하고 멀어도 돼요. 입지만 좋다면. 그냥 2년 보유해도 1억, 2억 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2년 살아서 1억 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청약은 내 청약 통장으로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청약 통장이랑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대신 뭐 거주 의무가 있으면 살아야 될 거고 이런 걸 멈테크라고 하죠. 그래서 그냥 사는데 분양받은 아파트에 살면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집은 월세든 전세든 매매든 무조건 필요하다. 자동차는 필요 없지만 집은 월세든 전세든 매매든 필요한 게 집이니까 가급적이면 내 집 마련을 좀 더 열심히 하셨으면 합니다. 요건 이제 종합통장이에요. 전주에 1순위 24만 개 통장이 있네요. 몇 개나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통장이 많습니다. 24만 개. 평면은 뭐 판상이야. 아무튼 이렇게 통장이 많습니다. 24만 개. 101 타입 타워형 110 판상형 복층이네요. 지하에 있군요. 타워형 110 그 다음에 124 판상형 161 판상형. 최종적으로 비추 101 추첨 1순위 추천 1순위 추천 2순위 추천 3순위 101 추첨 1순위 추천 1순위 추천 2순위 추천 3순위 그다음에 소득 관련해서는 요 Q&A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140페이지 보시면 되는데요. 소득 관련해서는 요 Q&A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140페이지 보시면. 여기 140페이지부터 국토부 홈페이지에도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민정소득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간단하게 보시면 민정은 단순해요. 그냥 직장 가입자는 여기 23년 23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중 영수증 21번 나누기 12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득금액 증명은 원본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휴지 차례 보시면 나오는데 휴직, 육아휴직, 이직, 전직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채팅방에 올려주시는 거 있잖아요. 질문하시면 저도 아는 건 뭐 곧바로 대답하지만 웬만하면 여기 보시면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부터 한 30분 동안 질문 타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유튜브 채팅창으로 할게요.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유튜브 채팅창으로 할게요.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전용 면적을 2.5로 나누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평수가 나와요. 84를 2.5로 나누면 나누기 2.5 하면 33.4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5구 타입 나누기 2.5 하면 24평 나오죠. 그래서 전용 면적 101 나누기 2.5 하면 40평. 124 타입이죠. 124 나누기 2.5 하면 50평. 그래서 전용 면적은 전용 면적은 2.5로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자녀 70이면 84보다 101이 나을 수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84보다는 101 타입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84보다는 101 타입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특은 이자녀 경쟁에서 끝날 확률이 높아. 이자녀가 합체 출정할 확률은 없을 것. 저는 없을 것 같은데요. 세대수를 보시면 전주에 이자녀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걸요. 전주 인구가 60만 명이잖아요. 아까 봤는데. 전주 인구가 60만 명에 세대주가 30만 명. 그리고 60만 명에. 그게 저출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출산인데 그 숫자만큼 분양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뭐 3자녀가 한 4, 5명밖에 안 된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서 신우에서 그러면 신우에서 다 가져 신우 4개 남고 7 27 36 이자녀가 36명도 안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미혼입니다. 특공으로 34평 청약하고 1번 34평 청약하고 미혼은 이번에 특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만 추첨제로 넣으셔야 됩니다. 타 지역인데 일반 공급에서 추첨다. 타 지역 일반 공급은 당첨 가능성이 제로예요. 왜냐하면 전주에서 미달이 안 날 거기 때문에. 전주에서 미달이 되면 당첨되겠죠. 1순위. 근데 지금 분위기상 미달이 난다는 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달이 안 나잖아요. 에코시티 한양수자에도 그렇고 미달이 난다는 건 2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에코시티가 해봐야 700세대인데 9,000명만 넣어도 안 되잖아요. 에코시티가 해봐야 700세대인데 9,000명만 넣어도 안 되잖아요. 신생아 한 명인 3인 가구 소득 기준 150 이하에서 1번 해당되는데 예비 당첨까지 생각할 때 신생아 한 명은 생초입니다. 청약 구매 세대 구성원 등록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하시면 그 뭐 세대원이 다시 또 허락받고 해야 되잖아요. 해놓으시면 편해요. 한번 해놓으시면. 근데 안 한다고 해서 청약에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해놓으시면 편해요. 한번 해놓으시면. 근데 안 한다고 해서 청약에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네. 신특은 이자녀 컷으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애 최초 가셔가지고 경쟁이라도 한 번씩 더 하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토부 자료 참고 알고 싶은데 잠깐만요.
국토부 자료 참고 알고 싶은데 잠깐만. 국토부 파일명이 국토부 잠시만요. 파일명이 요거예요. 2022년 청약 Q&A 추가 수죠. 2022년 청약 Q&A. 아, 그리고 송도 갈게요. 송도를 가는 이유가 있어요. 송도를 가면 여러분들하고 구조가 비슷해요. 분양하는 세대수가. 경쟁률을 볼게요. 여러분들하고 여기 보면 여기도 84 타입, 101 타입, 뭐 111, 149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84, 6.7, 101, 275, 111, 2인데 여기 111이 무슨 타입인지 볼게요. 이게 타워인지 몇 블록이죠? 5단지 102 5단지 102 아파트 평면 5단지 111 102 이 판상이잖아 판상. 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4블록 갈게요. 84 101 127이에요. 172 163 보면 84가 높잖아요. 여기도 가점제 40%예요. 49개 미달 61개입니다. 여기서는 다른 게 뭐냐면 전주 101은 전주였나요? 여기서는 다른 게 뭐냐면 전주 101은 전주였나요? 전주 101은 타워형이잖아요. 여기 송도는 101이 판상형. 근데 이제 똑같은 판상형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 101이 싸잖아요. 그리고 뭐 1, 2, 7까지 필요 없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주 같은 경우는 뭐가 다르냐면 이 보면 세대수는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판상형이고 이건 타워형이란 말이에요. 타워형은 비인기 타입. 뭐 전국적으로 타워형은 비인기 타입이니까. 그 다음에 3블럭 갈까요? 여기도 112 여기 28개. 여기는 그것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84가 높아요. 84가 높다. 여기는 그것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84가 높아요. 한 세대는 이니까 하지 마시라. 여기 192개인데도 1.9대 1이잖아요. 근데 한 개니까 뭐 8대 1 나오잖아요. 한 개니까 뭐 6대 1. 그래서 한두 개 있는 데는 가지 마시라. 뭐 8대 1 나오잖아요. 한 개니까 뭐 6대 1. 그래서 한두 개 있는 데는 가지 마시라. 여기 101. 자, 101 비타민 이거는 분명히 타워형이에요. 그러니까 타워형은 미달나잖아요. 판상형은 11대 1. 비슷한 세대수라도 타워하고 판상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타워형이라도 내가 에코시티 4차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럼 84 타입이 프리미엄이 2억이 붙었다 쳐요. 얘로. 그럼 101 타입은 프리미엄이 하나도 안 붙을 거냐는 거죠. 아니란 말이에요. 좀 덜 붙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1.5억이 붙었어요. 당첨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빵원이잖아요. 그럼 1.5억이라도 먹는 게 나아요. 욕심부려 2억 먹으려다가 낙첨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청년 주택 드림 통장은 꾸준히 납부하세요. 그냥 청년 주택 드림 통장은 어차피 뭐 500 세팅하고 이자도 높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당첨될 때까지 일단 기본 500 채워놓고 10만 원씩 계속 넣으세요. 일반 공급 추첨제도 가점제처럼 추첨제 일단 아까
말씀드렸는데 2년 내에 가점제 당첨이 안 되신 분은 무조건 가점제로 넣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가점제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냥 2년 내 당첨 이력이 있다고 예스 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가점제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냥 2년 내 당첨. 네, 한 명이 신혼부부 넣어도 되고 한 명이 생처 넣어도 됩니다. 네, 한 명이 신혼부부 넣어도 되고 자녀 한 명 신특 2번 쓸려는데 생초 가야겠네요. 네, 가세요. 뭐, 이거는 신특 2자녀이신 분들이 다 신특으로 올 거예요. 굳이 생초 가지. 분들이 다 신특으로 올 거예요. 그리고 전주 분양한 거 있으면 한 번씩 보세요. 그냥 신특하고 생초하고 어떤 게 높았는지. 서신 디발디 볼까요? 신특하고 생초하고 신특 생초. 이 5구는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1인 생초가 있기 때문에 보면 안 되고, 여기 보시면 25명, 60명. 여기도 4명 대 25명. 600명 대 700명. 100명 대 130명. 47명 대 51명. 그 다음에 100명 대 130명. 47명 대 50명. 그러니까 1번 가점이 안 되시는 경우에 추첨제로만 넣어야 되면 분명히 84는 가점제. 지금 이 방송 안 보시는 분들은 컷을 잘못 예측하면 가점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60점 대 사람들이 다 넣을 거란 말이에요. 84에. 왜? 60점 되면 다 높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84는 또 가점제 떨어지신 분이 추첨제로 넘어와요. 그러니까 84는 일어나 저러나 박이 터진다. 그래서 내가 추첨제만 노린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자금만 되신다면 좀 큰 평수를 하셔라. 아까 보셨겠지만 추첨제 물량이 여기 추첨제 물량 나오잖아요. 842 74개고 101 타입 102개, 124 타입 116개잖아요. 응. 형이면 물량 많고 타입 타워형 비인기 타입 얼마나 좋아요 이거. 사실 청약 공부하는 사람들이 A101A를 제일 좋아해요.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좋은 거를 찾으니까 84A가 제일 좋죠. 다자녀는 80점이면 어느 정도 안전적이지 않을까요? 다자녀는 80점이면 어느 정도. 그런데 다자녀도 세대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80점이면 안정권일 것 같아요. 30개, 11개, 13개면. 그래서 80점이면 안정권일 것 같아요. 30개, 11개, 13개면. 가점제 점수 낮은 사람 추첨돼서 당첨.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고 84랑 101이랑 비교했을 때 101이 추첨제 확률이 더 높다는 거지. 84A 넣는다고 해서 당첨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이 낮다는 거지. 그래서 뭐 질문이 나왔지만 당첨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84만 넣을 수 있는 통장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 예치금이 200이거나 부금 통장이면 84만 넣을 수 있는 거죠. 예치금이 200이거나 부금 통장이면 84만 넣을 수 있는 거죠. 예스 하시고 예스 하시면 무조건 예스 하시면 추첨제로 넘어갑니다. 아니면 뭐 청약홈에서 전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예스 노를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예스 하시면 바로 추첨제로 넘어가니까요. 1, 2, 4와 8, 4의 다자녀 안정권 점수는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저는 비스무리하게 1, 2, 4와 8, 4의 다자녀 안정권 점수는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84는 75점까지 안정권은 없어요. 안정권은 제가 안정권을 얘기하려면 뭐 높게 잡으면 되죠. 90점 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75점 이상이면 다자녀로 도전할 만하다. 왜냐면 다자녀 75점과 신특 2자녀를 봤을 때, 당첨 가능성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우열을 가리기가 좀 애매해요. 75점도 가능성이 있고 신특 2자녀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신특 2자녀가 훨씬 높다 그러면 75점도 버리고 2자녀 쓰라고 하고, 75점이 높다 치면 신특 2자녀를 버리고 다자녀를 75점을 쓰라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서 101, 124 추첨으로 뭐가 더 박 터질까요? 124가 더 박 터집니다. 경쟁률 순서는 84A, 124, 101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쟁률 순서는 84A, 124, 101 이렇게 생각합니다. 84보다 101이 당첨 가능성이 높을 텐데요. 추첨제. 84보다 101이 당첨 가능성이 높을 텐데요. 추첨제. 거주 지역은 오래 산 수는 없어요. 그냥 1년 이상이면 다 동등한 자격이에요. 전주에 1년 이상이면 모두. 거주 지역은 오래 산 수는 없어요. 그냥 1년 이상이면 다 동등한 자격이에요. 전주에 1년 이상이면. 해당 지역 거주자면 10년을 살든 1년을 살든 동일합니다. 해당 지역 거주자면 10년을 살든 1년을 살든 동일합니다. 오늘은 30분까지만 방송할게요. 오늘은 30분까지만 방송할게요. 급 조용해졌네요. 그리고 일반 공급은 내일, 그리고 특별 공급 결과가 7시 30분만, 7시, 저녁 7시 30분에 특별 공급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특별 공급 결과 보시고 또 일반 공급 청약하는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기관 특권 결과를 또 봤었거든요. 기관 특권 결과를 왜 보냐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에 관심이 있느냐예요. 컷도 보고요. 커트라인 73점이잖아요. 7명 뽑는데 73점 중소기업이에요. 에코시티 한영 수자인이 컷이 16점, 43점, 41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높죠. 그 다음에 장애인 특별 공급. 커트라인이 확정 73점. 이것도 매우 높다. 장애인 특별 공급. 보면 뭐 47점. 서신도 BYD 장애인이에요. 여기 84 타입 볼까요? 47점. 71점. B 타입 42점. C 타입 17점. 뭐 한 세대니까. 한 세대 뽑는 데는 웬만하면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에코시티 한양 수자인. 이것도는 뭐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었나요? 48점. 84B가 많이 뽑으니까 67점. 한 세대는 진짜 도와이면 모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자금이 안 된다. 한 세대는 진짜 도와이면 모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자금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84가 4억 3천. 1.2억 차이네요. 자금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27년 1월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24년이 25, 26, 27. 4년, 2년 반 정도 남았다고 치면
저라면 2년 6개월 동안 투잡, 쓰리잡을 했어라도 돈 모을 것 같아요. 2년 반 정도 남았다고 치면 여러분들 진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청약해서 내 집 마련하기가 힘들면 매매해서 내 집 마련하기는 더 어려워요. 왜냐면 매매는 시세대로 사는 거잖아요. 매매해서 내 집 마련하기는 적어도 분양은 주변 시세 대비 좀 싸잖아요. 안전마진이라는 게 좀 있는데 청약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값이 좀 떨어져도 버틸 수 있단 말이에요. 안전마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매매로 들어가게 되면 안전마진 없이 현 시세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뭐 금매를 한다고 해도 뭐 2, 3천 정도 싸게 살 수는 있겠지만 바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것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 집 마련으로 가장 쉬운 게 청약이다. 그래서 청약으로 하실 때는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고 놀러 갈 거 안 노는 한이 있어도 악착같이 모아서 분양 받아서 들어가세요. 그리고 매달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저축하는 금액은 별도의 통장 만드셔가지고 별도로 관리하세요. 일반 뭐 그냥 통장에 뭐 같이 쌍그리 모아 놓으면 내 집 마련 돈이랑 섞여가지고 이 돈이 이 돈이고 저 돈이 저 돈 되면 없어지니까 내 집 마련하는 저축을 꼭 별도의 통장 만들어 가지고 저금을 매달 꾸준히 하세요. 그리고 저축은 쓰고 남은 돈 저축하는 게 아니고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돈 모으실 수 있습니다. 쓰고 남은 돈 저축하는 게 아니고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돈 모으실 수 있습니다. 저 추첨제 넣으면 101 타입 넣는다니까요. 자, 하나 더 볼게요. 뭘 볼까? 탑이 나와 있어가지고. 자, 하나 더 볼게요. 네. 고객 노노 가볼까요? 몇 등 하고 있나요? 오, 에코시티 4차 5등이네요. 내일 청약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도 투표하잖아요. 이렇게 나오죠. 내일 청약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도 투표하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단톡방.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우리 단톡방. 자, 단톡방 투표. 합쳐보세요. 어디에 많이 청약할 건가?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842 제일 많이 넣을 거고, 그 다음에 124 타입 제일 두 번째로 넣을 거고, 그 다음에 101 타입 넣을 거고. 답이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포기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은 눈높이를 낮출수록 빨리 당첨돼요. 청약은 눈높이를 낮출수록 빨리 당첨. 오늘 마이크가 울린 거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주분들을 뭐 다음에 또 뵐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뭐 뵙게 된다면 마이크를 좀 잘 세팅해서 예,
다음에 좀 더 잘 세팅해서 방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방송을 마치도록 할 거고요. 구독해 주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청약 잘 하시고요. 꼭 당첨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